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영어책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책 이름은 A Long Walk to Water입니다. 약간 그 제목에서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프리카 느낌이 나죠. 예, 맞습니다. 바로 수단. 지금은 남수단이 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린다 수 파크라고요. 이 파크라는 이름 보시면 또 한국 사람 같잖아요. 말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고 미국으로 이제 부모님이 일찌감치 미국으로 넘어가셨고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미국 이민 2세대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원어민스럽고 전혀 한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굉장히 이야기가 담백하면서도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 말고 A Single Shard라는 책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A Single Shard라는 책으로 뉴베리 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사실 뉴베리상은 아동문학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상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받았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작품성도 있고 표현력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2개만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그런 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나야거든요. 여자 등장인물이 나야인데, the first question, Naya's whole purpose of being is to bring water to the family, walking almost 8 hours a day to get the muddy water.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in her situation? If you were in her shoes, how would you feel?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2번째 질문, 관통하는 질문은 Imagine a life with no work or goal, but just waiting. Waiting for the next meal and news for so many years. How would the life be? 이게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살바의 삶을 읽어본 다음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책의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2명이에요. 살바라는 주인공과 나야라는 여자 주인공이니까, 살바는 남자아이고요. 한 11살 정도 됐고, 나야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 인물이 동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아요. 나야는 2008년도를 살아가는 아이고, 살바는 1985년도.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게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이 2명의 인물을 이렇게 같이 배치를 했거든요. 나야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살바. 다음 챕터 가서도 나야, 살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2명의 인물의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2명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만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책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 지금 린다 파크라는 이 저자분이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게 살바를 직접 만났대요. 살바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살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청년을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스토리가 자기가 이렇게 겪어온 이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기구하고 정말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점철된 그런 이야기라서 꼭 책으로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타임피스트가 된 것처럼 그냥 살바가 얘기하면 막 받아 적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책이 된 거예요. 반면 나야라는 인물은 허구 인물입니다. 하지만 수단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어린 여자들의 삶을, 보편적인 삶을 그려냈거든요. 물을 깃기 위해서 태어난 삶,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이런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 물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종족 간의 갈등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고요. 우선 살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살바는 꽤나 그래도 부유한 그런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아빠가 뭐 이제 그 부족에 이렇게 뭐 재판을 하는 아니면 이렇게 막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꽤 무리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살바가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살바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총소리가 들린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도망쳐. 너 절대 너희 집으로 가지 말고 그럼 죽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나가서 교실에서 나가서 무조건 달려. 그래서 그렇게 살바는 그때부터 갑자기 미아로 길거리를 전전하는 미아 전쟁 고아 신세가 됩니다. 정말 많이 걸어요. 정말 많이 걷고 이제 그 레퓨지 캠프가 있는 이디오피아로 가기 위해서 정말 숱한 고난과 그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담백하게 근데 담겨 있어요. 이 내용들이 뭐 굉장히 거창하게 그 내 아이들의 심리를 묘사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그 상황만 묘사하는데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인 나야는 이제 물을 뜨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요. 그 플라스틱 캔을 머리에 들고 아니면 이렇게 그때는 가벼우니까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이 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마저도 굉장히 muddy water, 그러니까 진흙이 섞여 있고 마셔서는 안 되는, 마시면은 질병에 걸리는 그런 물이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물 말고는 마실 물이 없거든요. 이 물을 마시고 가족들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끓이다가는 모든 게 다 증발돼가지고 마실 물이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아동 소설로 수단의 상황을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좀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 아이구나,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물조차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삶이란 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북 리뷰를 드리고요. 제 블로그에도 이제 그 내용이 간단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Long Walk to Water 책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나야가 물을 기르고 와서 집에 와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Home for just long enough to eat, Naya would now make her second trip to the pond and back, to the pond and back. Nearly a full day of walking all together. This was Naya's daily routine 7 months of the year. Daily, every single day. 이게 나의 삶을 정말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글 같아서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살바 내용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More crocodiles were launching themselves off the banks. The rain, the mad current, the bullets, the crocodiles, the welter of the arms and legs, and the screams, the blood. He had to get across somehow. Salva did not know how long he was in the water. It felt like hours, it felt like years. When at last the tips of his toes touched mud, he forced his limbs to make swimming motions one last time. He crawled into the river bank and collapsed. Then he lay there in the mud, choking and sobbing for breath. Later he would learn
that at least 1,000 people had died trying to cross the river that day, drowned or shot or attacked by crocodiles. How was it that he was not one of the 1,000? Why was he one of the lucky ones? The walking began again, walking, but to where? No one knew anything for sure. Where was Salva supposed to go? Not home. There is still war everywhere in Sudan. Not back to Ethiopia. The soldiers would shoot us. Kenya. There are supposed to be refugee camps in Kenya.